반갑습니다. 언제나 네 편 메가스터디 초석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제목은 약간 도발적인 6월 모의평가 만점 받고 싶니?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은 만점이 굳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1등급 아니면 뭐 등급으로 따지면 뭐 최하 뭐 2등급, 3등급. 당연히 여러분의 목표는 위를 향할 겁니다. 위를. 아니 어느 누가 1등급 버리고 9등급 받겠다는 목표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번 멈춰놓고 생각해보면 6월 모의평가 만점 혹은 잘 보고 싶냐. 근데 왜 잘 봐야 하는 건지에 대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고 뭐 초치는 게 아니라 한번 좀 고민을 해보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수미잡. 요새 이런 표현 잘 쓰지도 않지만 이 수미잡이 뭐죠? 수능 미만 잡. 그러니까 수능에서만 잘 보면 되는 거고 6월과 9월 모의평가 예를 들면 오히려 6월과 9월에 1등급 만점을 빵빵 찍었다가 그냥 수능날 망가지는 경우도 많았으니까 자기 뭐 주변에도 있었고 아니면 이 영상 보는 친구들 중에 맞아 내가 작년에 그랬어 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라서 아니 오히려 6월과 9월은 망해도 좋으니 수능만 잘 보자. 그 현실적인 목표인데 고민을 해보면 왜 6월 모의평가를 잘 봐야 할까? 이게 그냥 기분 탓일까? 첫 번째 현실적인 쓸모는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재학생들은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입시의 방향성이나 뭐 그런 어떤 뭐랄까 좀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 친구는 뭐 이 정도를 가겠구나. 혹은 뭐 원서를 써줄 때도 뭐 진짜 그게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 6월 모의평가 상당히 절대적으로 이렇게 쓰이다 보니까 큰 부담을 느끼고 또 조바심 느끼면서 빨리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다 좋은데 그것보다는 선생님은 그거는 당연히 현실적인 쓸모고 두 번째는 더운 여름을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건 바로 6월 모의평가에서 노력한 만큼 성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그래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고3 혹은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고1, 고2면 솔직히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고1, 고2면 그냥 통합사회거든요. 통합사회면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성적을 낼까만 고민하는 거지 통합사회에서 성적이 안 나오니까 내가 다른 과목으로 갈아탈까 이런 고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6월 모의평가에 삐끗하면 이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만 바꿀까? 다른 과목으로 갈아탈까? 그럼 또 그 과목으로 갈아타면 뭐 반드시 좋은 일이 벌어지냐? 자기의 성향이랑 너무 안 맞아서 오히려 이런 경우가 많죠. 자기의 성향이랑 맞지도 않는데 많이 선택한다는 것을 이유로만 그 과목을 선택했더니 너무 안 맞아. 그래서 결국 내가 잘 맞는 과목으로 가야지. 이건 차라리 괜찮은데 자기가 잘 맞는 과목이라고 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성적이 6월 모의평가에서 좀 약간 삐끗해서 주로 뭐 정법 3문 중에는 정법일 가능성이 더 크겠죠. 왜냐면 정법은 정말 이게 웬간한 애정과 웬간한 이 정법의 사명감이 아니고서는 버티기 힘든 과목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정법 공부하는 친구들이 6월 모의평가가 애매하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을 막 흔들 겁니다. 야, 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뭐 생윤하라고 했지 않냐? 이러면서 계속 흔들면 여러분은 무게중심을 잡고 있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자, 그리하여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의 이유. 첫 번째, 6월 모의평가를 잘 봐야 되는 이유. 그렇죠. 뭐 입시의 방향성. 다음 두 번째는 더운 여름을 버티기 위한 에너지, 효능감입니다. 효능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더운 여름에도 신나게 공부하면서 9월 모의평가와 결국 수능에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세 번째는 내 선택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덜 흔들릴 것이다. 자, 그러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념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개념은 한 번 듣고 나서 개념 강의를 두 번, 세 번 돌려듣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자기가 현강 버전을 완강을 했어. 그럼 현강 버전을 1강부터 42강까지 정법 기준으로 혹은 3은 기준으로 1강부터 33강까지 다시 다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개념 한 바퀴를 더 돌리고 싶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뭐 코어 강의를 활용을 하든 아니 이거 괜찮죠. 기출문제로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출어람. 여러분 기출어람 강의를 들으면 선생님도 이 기출어람 강의가 작년까지 없었던 걸 올해 새롭게 이 마지막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기획해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최근에 완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때 선생님인데도 24년 동안 이 직업적으로 강의를 해온 선생님인데도 기출어람 강의를 통해서 최근 교육과정에 대한 깔끔한 정리, 그 다음에 또 그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화면에서
뭐 예를 들면 문제만 보여드린 게 아니라 힘주어 읽어야 될 곳을 노란색으로 혹은 노란색 박스로 체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선생님조차도 강의를 하는 강사조차도 제시문을 해체하고 분석하는 훈련을 여러분의 좋은 강의를 위해서 한 번 더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엄청 뿌듯하더라고요. 야, 기가 막혀. 아니, 강사 입장에서도 기출을 한 번쯤 정리하는데 큰 도움 받았다. 내가 강의하면서도. 그러니까 하물며 여러분이 기출어람이라는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이회독을 한다면 정말 효율적일 것 같고요. 약정공략 특강은 이젠 어려운 주제만 또 뽑아서 6월 모의평가 전에 또 한 번 보는, 뭐 예를 들면 뭐 개념 완성을 듣고 그 다음에 기출어람까지 듣고 약공특까지 듣고 6월 모의평가를 치른다라고 하면 3회독까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회독. 어차피 우리가 쉬운 주제를 3번 봐야 되는 건 아니고요. 쉬운 주제는 예를 들면 적색모를 통해서 연습만 하시면 되는데 그 전까지 정리했던 스킬러와 FM으로 문제가 풀리느냐, 그런 아주 경이로운 경험을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2회독, 3회독, 이건 특강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개념 완성 강의를 수강을 했어. 완강을 했어. 근데 또 한 번 들어준대. 땡큐입니다. 땡큐. 왜냐면 정법 42강을 또 한 번 듣는다? 야, 그럼 수강생이 2명 되는 거예요. 한 친구인데 수강생이 2명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어차피 강의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많은 강의를 들어주는가가 선생님한테는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거니까.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이라면 특강을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지, 아니면 개념 완성 강의를 다시 듣는 건 또 좋긴 한데 그때 한 번쯤은 여러분이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내가 다시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첫 강부터 끝강까지를 뭐 배속 기능 활용해서 2배속으로 빨리 돌려듣는다 보다는 자기가 약했던 부분, 예를 들면 정법 기준으로 한다면 뭐 정부 형태, 뭐 아니면 헌법재판소, 통치기구, 혹은 민법 파트 넘어가서도 민법은 정말 다시 한번 진득하게 들어볼까? 이런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약정공략 특강 가면 그걸 다 해드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기출하라면서도 쉬운 부분은 빨리 넘어가고 여러분이 힘들어할 부분들은 코멘트를 달아가면서까지 차근차근 분석을 하니까 특강을 활용하는 2회독 방법을 추천하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선생님이 이거를 뭐 기출어람 혹은 뭐 게임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은 시간이 걸려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문제를 여러분이 맨날 어떤 생각하냐면 1번부터 20번까지를 30분 동안 풀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어떤 시험을 치렀을 때 틀린 것만 눈에 들어와. 틀린 것만. 근데 그게 아니고 어려운 문제를 만약에 내가 15분을 줬어. 여러분 15분 동안 그거를 어쨌거나 풀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명확하게 답이 갈리고 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오답되는 것들은 함정이라는 걸 선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이 시간과 상관없이 일단은 아주 정교하게 돼 있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보를 정리한다는 건 보세요. 시간적으로 우린 30분 동안 쫓기겠죠. 그 다음 공간적으로도 시험지에 4페이지에 그냥 하여튼 막 글씨와 그림이 막 때려박혀 있어. 혹은 사문 기준으로 하면 도표와 그래프가 막 때려박혀 있다고요. 그럼 여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시험지 공간 확보. 그럼 거기에 어떻게 정보를 정리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되고,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면 3단계로서 30분 동안 20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다 마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서 어떤 시험이든 남은 시험이 무엇이든 확신이 듭니다. 뭐 수능이든 뭐 9월 모의평가든 아니면 사설 모의고사든. 자, 그렇지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시험은 시험이고 수능은 수능이고 누가 뭐래도 평가원은 평가원입니다. 이걸 줄였습니다. 시시, 수수, 누뭐, 평평. 아직은 입에 익지 않네요. 시험은 시험이고 수능은 수능이고 누가 뭐래도 평가원은 평가원이다. 우린 평가원을 무지성으로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가원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야 되고 얻어갈 게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털어먹는다. 털어먹는다는 표현이 약간은 좀 그래도 우리 격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털어먹는다보다는 토파본다. 이 잡듯이 다 뒤져본다. 내가 이 문제를 털어먹었을 때 제시문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통계 수치가 주어져 있으면 그냥 단순하게 내가 뭐 복지 통계를 풀어서 맞췄다가 아니라 이게 변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들이 뭐 추가가 될 것인가 뭐 등등. 그 다음 얘는 정법하든 사문하자. 선생님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주로 이 영상을 볼 거니까 이 정법하듯 사문하자는 건 전략임과 동시에 하나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정법이 양이 많다면서요? 그 다음 시간도 오래 걸린다면서요? 정법은 기본적으로 어렵다면서요? 그러니까 정법은 한 번 공부하면 부족하다면서요?
여러분 그 이미지에 사문을 대입시켜 보세요. 근데 맨날 학생들은 야 사문은 뭐 양도 얼마 되지도 않고 사문은 엄청 쉬워 라든지 아니 뭐 사문은 뭐 그냥 뭐 한 달만 준비해도 돼. 야, 사문은 뭐 대충 해도 돼. 여러분 그럼에도 사문은 시험 아닙니까? 사문도 수능이고 사문은 뭐 누가 냅니까? 사문도 평가원이 내면 평가원은 줄 세우기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3만 명이고 여긴 30만 명이라고 치면 3만 명의 이 정법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선생님의 스킬러와 선생님이 제시한 FM대로 문제를 정말 분석 잘하면서 푸는 친구들의 비율이 정법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정법이 왜 고였는가, 왜 썩었는가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정법을 진짜 정법답게 공부해서 수능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고여 있는 거라면 사문도 정법하듯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문은 아직 청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청정함 속에서 정법하듯 사문을 대해야 된다. 정법만큼 내가 진지하게 공부하고 정법만큼 시간 투자하고 정법만큼 정성스럽게 혹은 정법만큼 제시문을 읽어나가면서 힘을 주어 읽겠다. 정법만큼 정보를 잘 정돈을 해서 문제 답을 찾겠다 라고 하는 태도가 만들어지면 여러분 진짜 사문 따라올 겁니다. 여기 뭐든 바꿔도 상관없어요. 정법하듯 생윤해보세요. 생윤 점수가 안 나올지. 근데 기본적으로 생윤 사문하는 친구들이 뭐 까짓 거 뭐 아닙니다 여러분. 사문은 시험이잖아요. 사문도 수능이고 그냥 내진 않겠죠. 그래서 결국 6월 모의평가突破보기는 선생님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앞으로 여러분의 공부는 지속되어야 되고 누적되어야 되고 점진적 과부하니까 끊임없이 선생님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살짝 여러분이 들 수 있는 무게보단 약간 높은 거 들어보게끔 시도를 할 겁니다.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 혼자 공부해도 당연히 근성장을 이루고 몸을 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트레이너가 붙으면 그리고 좋은 트레이너, 능력 있고 열정 있는 트레이너가 붙어주면 그걸 준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게 들다가 예를 들면 덤벨을 8kg짜리 들다가 이제 난 충분히 들 수 있는데 그럼 자기가 10kg짜리 갖다가 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딱 들다 보면 어떤 각도가 달라지거나 갑작스러운 무게에 욕심이 생기면서 여러분 사고가 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문가가 딱 보면 이 친구가 지금 8kg에서 개수를 늘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10kg 혹은 12kg 무게를 늘려야 되는 건지를 전문가가 판단해서 주면 그때 여러분은 잘 따라오시면 진짜 효율적으로 근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점수가 성장하듯이 선생님도 진짜 몰랐어요. 정말로 완전 초기염둥이었어요. 그냥 헬스장에 다니기만 했어요.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이 그냥 뭐 스터디 카페를 가던가 학원을 다니기만 하는데 성적이 정체되어 있는 것 그것처럼 그냥 헬스장에 갔다고요. 가서 나름 1시간 반을 했다니까요. 나름. 근데 그게 동작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동작에다가 힘을 주지 말아야 될 때 오히려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팔꿈치 나가고 지금 선생님은 턱걸이를 못 하거든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팔꿈치에 문제가 생겨서 이걸 접었다가 펼 때 오른쪽 팔꿈치에 무리가 생기니까 이걸 못하게 됐어요. 그럼 생각을 하는 거죠. 턱걸이를 못하면 모든 운동을 못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가동 범위 내에서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잘 모르다 보니까 좋은 트레이너님을 만났을 때 이거 아니라도 충분히 거기에 힘을 줄 수 있는 다른 다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서 그거로 이제 대체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앞으로의 우리의 공부는 지속돼야 되죠. 그 다음에 점점 쌓여야 됩니다. 그리고 점진적 과부하가 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6월 모의평가突破보기를 반드시 수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약정공략 특강의 정규 강의 11강, 12강에 탑재가 될 거고 6월 모의평가 이후에 현장 버전으로 올라갈 거니까 반드시 수강을 해서 더운 여름, 푹푹 찌는 이 무더운 여름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을 응원할 때는 최적이라는 사람의 성격을 잘 아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냥 응원한다. 너 격하게 응원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연히 격하게 응원합니다. 말로도 할 겁니다. 잘하는 건 잘한다라고 할 거고 부족하거나 못하는 건 이거 부족하다. 채워라. 못하는 건 못한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근데 더 나가서 그냥 응원한다라는 말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점진적 과부하가 되기 위해선 그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0kg짜리 아령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선생님이 드디어 그 바벨 스쿼트의 최고 무게를 어제 경신했거든요. 좀 감동스러웠는데
근데 그때 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른 트레이너님들 보고 계시. 아니 부담스럽게 왜 이걸 보는 거야. 이런 거죠. 저 아재가 잠깐만 저 사람이 지금 저걸 들 수 있다고? 몇 번이나 들은지 한번 볼까? 이런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냥 와서 막 우와 이러고 보는데 여기서 내려놓을 수가 없겠는 거야. 근데 누가 정말 가장 뿌듯해했냐면 선생님의 트레이너가 그 선생님이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랑 비슷한 이제 위치에 있는 그 동료 트레이너들이 요 사람이 지금 저 아재를 데리고 심지어는 뭐 목 디스크에다가 원래부터 뭐 몸도 후지고 살도 이만큼 쪄 있던 그 2025년 2월에 작년 2월 달에 그 최적이란 인간을 데리고 어쨌거나 1년 남짓을 돌아서 저 상태를 만들어낸 거기에 대한 리스펙, 존경과 더불어서 선생님도 지금 그 포지션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무게를 들고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선생님이 잘 지도하고 잘 안내하면 여러분이 따라왔을 때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응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응원할게요. 카톡 보내서 응원합니다. 회원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 이제 10kg짜리를 들었으니 12kg짜리 한번 들어봅시다. 굿. 이거죠. 이제 바벨 스쿼트 누가 보면 그 무게가 뭐 적 깎아가지고 무슨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3대 몇백. 선생님 3대 500 드시나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이 무슨 재주로 3대 500을 듭니까? 3대 400은요? 여러분 3대 400은 쉬운 것 같아요? 3대 300도 쉽지 않을 텐데요. 근데 드디어 선생님이 비슷한 동년배의 또래 중에는 가장 많은 무게를 드는 것으로 꽤나 괜찮은 그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트레이너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길래 나도 우리 제자들한테 응원할 때 잘한다가 아니라 딱 여러분 수준에 맞게끔 근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확한 자세로 정확한 도움되는 무게를 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라는 약속입니다. 6월 모의 평가가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결과만 좋게 만들면 된다. 그러진 않을 겁니다. 선생님도 이제까지 겪어봤잖아요. 뭐 공부도 해봤고 지금도 하고 있고 이제까지 학습한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진짜 성공 되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6월 모의평가를 잘 치러보자 라고 하는 거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돌기 힘들면 돌아보게 해드리는 강의와 교재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영리한 방법이겠다. 6월 모의평가 만점에 도전하는 우리 적자들의 용기, 열정에 힘찬 박수를 보내면서 언제든 약속합니다. 어디 가서 최적한테 배웠다라고 하면 너 잘 배웠어 라는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자랑이 되도록 혼신을 다해 우리 최적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실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 만점을 진심을 다해 응원할 거고요. 만점을 받았다 혹은 뭐 만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노력한 것에 이만큼의 보상이 됐다면 뭐 수강평을 통해서 혹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또 소식을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그 에너지로 선생님 연구실도 버티고 수능날까지 최선을 다해 보죠. 자, 다음 또 영상에서 웃는 얼굴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피스 최적이었습니다.